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 자연스럽게 추미애 전 장관 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얘기와 계속해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뭐 누가 더 낫냐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추미애 전 장관 수사지휘권 남용과 관련된 이야기, 과거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그 인수위에서 이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이 되신 후에도 그런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지.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수사지휘권 행사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히 형사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님, 이 자연스럽게 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질문도 바로 이거예요. 추 장관 때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많았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자 한 내정자의 소신 발언이 나왔잖아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친다. 난 그거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기점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각종 논란이 있어 왔고, 더더군다나 이 현 정권에서 각종 논란을 낳으면서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자신이 그동안에 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구체적 사건의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언대로 실제로 앞으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에게는 수사 지휘권 외에도 인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의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입니다. 인사권을 통해 자신의 정책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죠. 사실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는 권한은 검찰청 관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관처소 소년원을 비롯한 범죄 예방이나 인권 관련 업무, 교도소, 구치소, 교정본부 업무, 출입국, 외국인 정책 등도 통할하는 업무를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되는데, 이 자리에 대형 사건 직접 수사의 상징인 한동훈 검사장이 발탁되었다는 것 자체가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검찰 수사권 강화를 시사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 인사권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온 소신대로 검찰 수사권을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온전히 바로잡겠다는 의지는 앞으로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사는 나쁜 놈만 잡으면 된다. 이 어떤 맥락일까요? 함께 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서 물어보자 굉장히 복잡한 질문일 수 있는데 심플하게 대답을 했고, 심플한 질문일 수 있는데 복잡하게 대답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흘러가는 게, 앞서 민주당의 반발 기류, 이건 당선인의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와 의혹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 말했던 나쁜 놈들만 잡으면 된다. 이걸 민주당 일각에서 정치 보복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보는 움직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지난 1월에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했던 발언도 이 시점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제 두려움의 원천은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 있는 제도 덮고 없는 제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조직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이 정권이 저한테 한 일 아닌가요? 자, 이 두 장면 베테랑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사는 나쁜 놈들만 잡으면 된다.
법무장관 내전에 이렇게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대선 지면 감옥 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뭐 나쁜 놈들 잡는 게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떤 수사기관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나쁜 놈, 나쁜 짓을 누가 어떻게 규정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 이제 거기서 민주당의 우려가 나온다 생각하는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분명히 법무부 장관의 정치인을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이 뭔 거죠? 그건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인 법무부 장관들을 잇따라 임명하면서 뭐 좀 선택적이겠지만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할 정의와 법치가 승자에겐 관대하고 패자에겐 더없이 가혹한 그렇게 선택적 정의로 사실상의 불의로 변질됐다. 그걸 바로잡겠다는 게 정치인 배제의 원칙 아니었나 싶은데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은 정치인을 시키는 것보다 더욱 우려되고 있는 더 최측근이 최측근을 안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한동훈 검사의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뭐 개인적으로 역량이 떨어진다, 뭐 능력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특히나 이번 현 정부의 탄압의 상징입니다. 결국 얘기해서 본인이 그렇게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 명예회복을 하는 게 바로 정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제가 볼 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로움이라는 건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정의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볼 때 외형적으로 정의로우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사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할 일이 본인처럼 탄압받던 인물들을 복권시키고 실권을 주는 거겠죠. 그게 사람들이 볼 땐 정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명예회복, 자기 어떻게 보면 측근과 진영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사유한다, 권력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비춰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본인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것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총 감독자입니다. 최고 감독자입니다. 얼마든지 검찰의 사건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인사권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것이 어떤 사건의 결과든 간에 그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당선의 뜻이다, 법무부 장관의 뜻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정의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똑같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랑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 만약 조국과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면 저는 한동훈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사고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지금 뭐 한동훈 검사장이 뭐 앞으로 수사지휘권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휘하느냐 발휘하지 않느냐 또는 뭐 어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인사 자체가 그런 의혹과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다양한 의견들 뜨겁게 전해드리고 있고 오늘 어떤 조간신문의 한 사설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과 관련해서 그 장면을 두고 우려와 기대가 같이 나온다라는 사설을 쓰기도 해서 참 흥미롭게 읽은 바도 있습니다.